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봅시다.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적 반등의 원인은 뭐고 향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속성이 있는 건지 연속성이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주가 추이를 보면 98,000원, 그 10만원까지 갔던 게 64,000원, 63,000원까지 빠졌으니 얘도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거의 반토막이 났고,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안 난 종목이 없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서 살짝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연속성이 일단 있을 것이냐, 왜 연속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향후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 지표 MACD를 보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MAC 기술력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러한 또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국내 기관들은 거의 한 달 내내 꾸준히 사죠. 외국인들은 거의 사지 않고 팔고 있는데 어디에 살짝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컨텐츠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브라이트하게 보던 것들이 다 이제 철수하는 거죠. 성장주이고 넷플릭스 전방 산업이 뭔가 철크덕 걸리면 그 뒤에 있는 후방 산업이 일단 걸리죠. 사실은 뒤집어 보면 전방 산업이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이 걸리면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 비용을 먼저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거나 그런 전략을 쓰지 않고 고객들을 여러 사람이 보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광고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다는 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미국적인 어떤 타겟책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드라마 콘텐츠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그 다음에는 결국은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죠. 콘텐츠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시간을 가지고 견디는 것도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물려 있으면 견뎌야지 방법은 없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그렇게 장고는 많진 않아요. 9만 주까지 올라갔던 게 5만 주까지 빠졌으니까 최근에 이제 뒤집은 것들이 국내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를 많이 찾다가 혹시 뒤집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망가지거나 이러한 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한 8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지금 7만 원인데 바닥을 치고 기술적 반등을 모색 중이다. 후작 매출이 추가 발생하면서 2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채널 다각화를 진행 중이죠. 이제 넷플릭스만을 주다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새로운 어떤 글로벌 플랫폼 OTT 기업들에게 이제 판권이나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이미 상각을 다 떨었죠. 구작들은. 그럼 이제부터 발생한 것들은 전부 자기 이익으로 잡히는 이런 회계적 특징으로 인해서 나쁘아 보이진 않다. 그러나 V자 반등이라든지 크게 한계가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전방산업, 여러분이 알겠지만 앞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컨텐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용 절감하고 그다음 광고 붙이는 것 쪽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과연 이들이 더 컨텐츠 추가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와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계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빠르고 급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9만 원 정도에 오면은 8만 원 정도에 오면은 일단 30%는 팔아주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2분기 실적 전망이 굿이다 나쁠 건 같진 않다. 2022년 2분기 실적 전망은 구장 매출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상승할 전망이다. 2분기 매출액은 1395억 정도, 영업이익은 273억, YY로 97%나 오르는 컨센서스는 225억인데 이 컨센서스를 넘어가는 그러한 워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거죠. 2분기 반영 편수는 6.7편, 10부작 기준으로 환산하면서 2부, 링크 등의 첫 방송이 일부 연기돼 당초 예상보다 신작 반영 편수는 줄었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구작이 올라오면서 향상된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거죠. 이게 동사의 가장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입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 업로드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구작은 총 12편. 검색어를 입력해보면 알 수 있지. 비밀의 숲, 또 오해영 시그널 뭐 등등. 넷플릭스에 반영된 작품은 25, 21,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총 12편이 구작이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분기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더해졌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 두 번째 투자 포인트죠. 부자국의 경우 상각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이 곧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말이죠. 마진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18.3%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동사의 현재 기술적 반등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연초 계획했던 신작 제작 목표 편수 32편 이상의 작품 공모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기존 캡티브 채널형 편성 이외에도 티빙 6개, 넷플릭스에서 2개에서 3개, 디즈니 플러스에서 2개, 애플 TV 1개, 기타 글로벌 OTT에서 2개 플러스 등 오리지널 작품 공급 또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애플 TV랑 스카이댄스와의 공동 제작으로 하반기 공급될 예정인 것도 있다. 약 5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편당 50억, 향후 시즌 2, 3가 진행되면서 관련 인센티브가 추가되면 마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6월 6일부터 반영된 링크 먹고 사랑하게 죽이게. 와, 제목 죽이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와 동시에 반영되는 첫 작품이라는 거죠. 6월 6일부터 지금 반영되고 있는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아, 멋있네요. 6월 18일부터 TVN에서 편성된 환웅. 네, 저 이건 봤습니다. 총 제작비 400억 수준에 육박하는 대작으로 넷플릭스에 동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또한 유미의 세포 등 TV형 작품들이 역시 예정대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80여 개의 작품이 기획, 제작, 개발 중인 상황인데 공급 작품 수 증가와 제공 플랫폼 다변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탑라인의 성장은 물론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탑라인은 이제 매출액을 말하는 것 같고 수익성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이제 컨텐츠가 늘어나고 기존 컨텐츠가 타 채널에 판매가 되고 신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양수, 겸장의 겹경사라 호재가 겹해서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왜 현재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가에 대한 브라이트한 원인에 대한 원인 분석인 거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좀 몇 편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동사의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채널 다각화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앞에 보면 채널 다각화, 구작에 대한 매출 증가. 채널 다각화 기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년 상반기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죠. 그러나 2분기부터 디즈니 플러스 판매 활로를 열었고 하반기에는 쿠팡 플레이, 애플 TV 플러스 등 추가 플랫폼으로 판매 체들이 넓히면서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역시 전반적인 지출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동사에 대한 컨텐츠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편성 스케줄을 감안할 때 가이던스로 제시됐던 2020년 제작 편수 32편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와우, 1년에 32편이면 대단한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IP 지적 자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사와 같은 종목들은 전방 사람은 박살나 있지만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또 꿈틀거리는 희망은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 한계는 있죠. 하지만 바닥은 탈출해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닿아서 옆으로 기는 확률,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9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될 것 같다. 물려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향후에는 회복에 집중하자. 불확실한 센티멘트보다는 확실한 펀드메탈에 집중하자. 최근 넷플릭스 가입자 역성장과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문 등에 따른 센티 약화가 가장 큰 문제였죠. 더불어 글로벌 매크로 변수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주가, 특히 성장주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OTT 플랫폼 간 경쟁 심화는 역설적으로 주요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작 작품 수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플랫폼 다변화도 우량한 펀드멘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센티로 우리 시장이 주가가 OTT 업체들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시각과 중심이
펀더멘탈로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의 다양한 동사에 관련 그래프인데요. 영업이익률은 분기매출 영업이익률은 살짝 꺾이는 모습인데 다시 이게 살아나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VO대업 판매 매출 비중 85.9%. 판매 비중. 네. 분기 매출 원가율 판관 비율. 이게 이제 판관 비율이 약 4.6%. 그 다음에 매출 원가율이 약 88%. 매출 원가율이 좀 올라가네요. 네.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면 그 판관비가 좀 빠져야 되는데, 연간 매출 원가 및 판관 비율 80.8하고 판관 비율 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것들을 펀더멘탈 분석하는 데는 원가가 매출 원가가 얼마까지 증가를 했느냐, 판관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판관 비율이 결국 뭐 인건비하고 광고 선전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미시적으로 동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네. 이러한 숫자에 좀 강하게 집중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실적 추이 한번 봅시다. 2021년에는 4,871억 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526억밖에 안 났는데, 올해는 5,666억에 890억, 거의 900억 정도 이익. 내년에는 네 자릿수의 영업이익 1,000억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영업이익률은 16.3%. 네, 뭐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네요. 이렇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갑자기 이 아사리장에도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버틴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봤는데, 너무 무거운 주식이어서 사실 우리가 제껴놓고 있었는데, 그 속살을 봤더니 온갖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존의 구주 매출과 또한 고객 다양화, 다변화,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러한 힘은 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8만 원대까지는 좀 견뎌보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늪속에 빠져 계신 분들 좀 견뎌봅시다. 네, 방법은 없습니다. 이 종목에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희망이 있는 종목들은 견뎌볼만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시장에 절대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며 넉넉한 웃음으로 견디는 그런 내공 있는 삶, 내공 있는 투자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